안녕하세요. 역학자 크리스티 전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역학과 전파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시러사이나이와 UCLA의 교수와 연구원으로 있고요. 제 전문 분야는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암 역학과 전염병 역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는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소견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UCLA나 시러사이나의 official한 대변인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클리니션 닥터기 아니고요. 그래서 치료법이나 코비드-19 질병을 어떻게 매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코비드-19이란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이라고 해서 2019년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코비드-19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은 SARS-CoV-2고요. SARS-CoV-1하고 구분이 됩니다. SARS-CoV-1은 2002년에 유행했던 SARS 바이러스를 일컫고요. SARS-CoV-2가 코비드-19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big family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SARS 바이러스, MERS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2292, NL63, OC43, HKU1 등 여러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치명률의 차이가 많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연구돼 있는 결과를 봐서는 0.5에서 5% 정도의 치명률이 있고요. SARS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한 10% 됩니다. MERS 바이러스는 30% 되고요. 재생률은 반대로 SARS나 MERS 바이러스에 비해서 COVID-19이 오히려 더 높고요. 재생률이라는 한 사람의 감염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SARS나 MERS보다는 전파력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1일 2020년 그때 우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stay at home order이 새로 implement 됐었는데요. 인구 전 세계적으로 1 million도 안 되는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때 총 사망자 수는 4만 명 정도 이르렀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200만 명에 다다르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매우 심각해졌죠. 그 사이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 해도 누적 환자 수가 684,000 68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거의 9천 명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확진자 수가 훨씬 작고요. 57,600명에 달하고 그리고 사망 숫자가 800명에 이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환자 수와 사망률을 봤을 때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7천 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인구 10만 명당 86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는 인구의 7%가 감염이 됐다는 뜻이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인종과 연령별로 코비드 환자의 비중을 봤을 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인구에 비해서는 라티노계의 환자가 더 많고요. 동양계의 환자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인구의 비중에 비해서요. 그 연령을 비중을 봤을 때 코비드 환자 중에서는 20대, 30대 환자가 더 많고 오히려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드신 분 사이에서는 코비드 환자가 더 없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코비드가 더 많이 발견됐다는 뜻이죠.
치명률을 비교를 했을 때 연령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45세 미만의 환자들은 코비드가 걸려도 사망률이 0.01%밖에 안 됩니다. 이는 1년의 accident 차 사고로 인한 fatality rate 사망률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위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치명률이. 그렇지만 나이가 연령이 많으신 분일수록 치명률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85세 이상의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은 치명률이 22%가 되는데요. 이는 5명 중 코비드 환자 5명 중 1명이 사망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령대를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연령이 있으시고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파 라우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코비드-19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감이나 감기 같이 침이나 콧물 이러한 경로로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감염자와 direct contact,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아니면 감염자가 본인의 침이나 이런 콧물을 다른 물체에 닿고 그 물체에 있는 그 물체와 접촉이 있었을 때 그런 경로로 전파가 제일 흔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침이 튀겨서 공중에 떠다니고 그게 아주 좀 멀리 갔을 때 그런 아주 미세한 드롭let을 들이마셨을 때 전파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fecal oral route이란 거는 배설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감염자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토일렛을 썼다든가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손을 꼭 쓰셔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도표에서는 재채기를 한 환자의 드롭렛이 얼마나 멀리 빨리 전파하는지 보여줍니다. 재채기를 하고 나서 0.34초 안에 70c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침이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physical distancing 그거를 6m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마스크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자에서 분비말이 튀기는 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반대로 건강하신 분의 이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을 때 그 분비말을 들이마시거나 아니면 입속으로 튀우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이럴 때 감염자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감염이 안 되신 분도 마스크를 써줄 때는 이중 효과로 해서 프로텍션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의 수를 코와 목구멍과 그리고 마스크를 썼을 때 하고 안 썼을 때의 바이러스 숫자를 카운트 해본 연구 결과인데요. 감염자의 그 분비말을 채취했을 때 경우입니다. 코에서 제일 많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목구멍이고요. 이 코는 이 빨간색 점 위로 갈수록 바이러스 카피가 더 많은 겁니다. 채취한 샘플 안에서요. 그리고 목구멍에서 샘플한 그 비말에서는 콧구멍보다는
바이러스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나가는 침에서 추출된 바이러스 숫자는 더 작은데요. 마스크를 썼을 때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와 마스크를 썼을 때에 비해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채취가 된답니다. COVID-19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덱스 페이션트는 중국 사업가입니다. 이 중국 사업가가 독일로 출장을 갑니다. 독일을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patient 1, patient 2와 같이 회의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를 받고 positive COVID-19 판정을 받습니다. 이를 같이 회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결과 patient 1은 그 사이에 벌써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patient 2도 증상이 나타났고 patient 1은 검사를 해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또한 patient 2도 그 다음날 검사를 해본 결과 positive COVID 판정을 받고요. 이 결과 모든 그 컴퍼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테스팅을 했었을 때 patient 3와 patient 4도 발견이 됩니다. patient 3와 4는 인덱스 페이션트 중국 사업과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고 patient 1하고 2와 접촉이 있었던 걸로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atient 1, 2는 중국 사업가하고 하고 회의를 했는데 중국 사업가가 증상이 없었을 때 같이 회의를 했고요. patient 3, 4도 patient 1, 2가 증상이 없었을 때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접촉이 없었을 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누가 증상이 있든 없든 항상 마스크를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 사례인데요. 중국에서 연구된 발표 중에서 335명을 124개의 가정에서 335명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중 코비드 환자가 가족 멤버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코비드 환자도 마스크를 써주고 그 주위에 있는 패밀리 멤버도 다 마스크를 써줬을 때 마스크를 안 썼던 가족에 비해서 감염된 숫자가 79%나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렇게 가까운 접촉이 있을지라도 마스크를 써주면 그만큼 감염을 차단을 해준다는 뜻을 얘기를 해줍니다. Quarantine social distancing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접촉 안 하기, 그리고 격리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코비드를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지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인데요. 실제 사례는 아니고요. 가상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접촉을 뜻하고요. 갈색으로 변할 때는 감염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감염이 된 후에 보라색으로 변하면 면역이 생기고 recovery 됐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200명의 사람이 접촉을 랜덤으로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일반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염 숫자가 늡니다. 그만큼 또 recover한 숫자가 늘어서 핑크색
동그라미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순식간에 이 200명의 집단을 다 감염시킬 수 있죠. 이에 비해서 한 집단을 다른 집단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봉쇄를 했을 때는 감염이 있던 집단 안에서만 계속 전파가 되다가 그 봉쇄가 열리고 감염자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을 옮기면 또 다시 그 전파 속도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음 예는 우리가 stay at home, 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 있고 25%의 사람 인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를 시뮬레이트 한 건데요. 이럴 때는 보시다시피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stay at home order이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이 25%보다 더 적은 8%의 인구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오히려 이 팬데믹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stay at home order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 연구가 돼 있는데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코비드 19의 전파력을 150 지방, 150 different region에서 전파력을 연구를 했었을 때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5에서 20도, 섭씨로 5에서 20도 정도 되는 지방에서 전파력이 더 높고요. 그리고 습도로 봤을 때는 40에서 80% 정도 되는 습도에서 더 전파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추운 날씨보다는 봄, 가을 날씨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에 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을 잘 씻어주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을 수 없을 때는 알코올 사니타이저를 써주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적어도 60%의 농도를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로 된 그런 사니타이저를 쓰셔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바이러스의 그 세포 바이러스의 막에 있는 단백질의 를 방해시키고 변이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그 단백질을 변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 이렇게 씻어내릴 수 없어도 손에서 바이러스를 씻어내릴 수 없어도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서 식초를 더하면은 오히려 효과력이 더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왜 접촉을 줄여야 되는지, 그 외에 거리를 둬야 되는지,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핸드워싱 아니면 알코올 사니타이저를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